저는 개인적으로 심우정이 분명히 내란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내란 특검이 밝혀낼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면 지기현이나 심우정 둘 다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범죄인을 풀어주기 위한 합작품이 아닌가 하는 판단과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윤석열만을 위해서 그때 석방을만을 위해서 이 모든 온 우주가 힘을 합쳐서 우연히 겹쳐진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윤석열 같은 놈은요 밀항 시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저희가 무슨 뭐 괜한 뭐 내피셜 이게 아니라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심우정 17시간 특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는 거 뭐를 의미합니까, 양재열 변호사님? 일단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쓰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에 관해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 조사할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심우정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때 도대체 윤석열을 왜 그 70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 좀 날짜 시간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당시 영장 담당을 하면서 구속 취소를 시켰는데 그냥 전담 재판으로서 근데 그거를 항고라는 방법이 있었고 주변에서조차도 그 검찰의 간부들도 이거 항고를 해야 됩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본인이 갑작스럽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렸거든요. 그 결과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 감정적으로도 그렇지만 도대체 이 내란 종식이라는 게 이 수습이라고 하는 게 뻔히 국민들 보는 앞에서 저렇게 황당한 이 짓을 했는데 그자를 감옥에 넣어서 수사받고 재판받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다시 한번 절망하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씩 캐물었다라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군대를 보내는 이 일을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눈에 띄었지만 그러면 계엄이라고 하는 게 그날 당일날 밤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어떤 뭐 국내에 있어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때 할 수 있는 건 검찰이었고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친정집이나 마찬가지인 검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했다? 아무 계획도 없었다? 이건 앞두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심우정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때 당신은 계엄과 관련해서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계엄이 성공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건지 이런 부분들 이제 조사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 심우정을 피의자로 부른 겁니까?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까? 일단은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피의자라고 봐야죠. 피의자로. 예. 그런데 17시간 조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이 탈옥시켜준 즉시항고 포기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겠지만 지금 심우정한테 걸려있는 혐의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딸 그 부정채용 의혹까지. 이런 것까지도 다 물어봤을까요? 그것까지 다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그 말씀하신 즉시항고 포기한 부분하고 핵심적으로 물어봤던 부분은 당시 박성재 그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하는 행위가 있고 나서 이 법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몇 가지 지시를 내려서 그런 얘기도 또 나오겠죠. 조태용 국정원장이 당시 국정원장이 합수부에 검사 국정원 직원들을 또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사관들이 동원이 돼서 주요 인물들을 잡아오게 될 경우 1차 조사를 끝난 다음에 그럼 재판을 넘기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검사들 파견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관위 출동했던 그 방첩사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하고 검찰이 이 요원들의 핵심 요원들이 파견을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명확히 했고 당시 대검에서 대검찰청에는 IT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라든가 해킹과 관련된 전문가가 이 또 파견을 나오기로 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니 검찰총장 허락 없이 그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은 핵심적으로 수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우정이 분명히 내란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내란 특검이 밝혀낼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일단은 윤석열을 탈옥시켜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가 집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시간이나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새벽 3시까지 많은 걸 물어봤겠죠. 거기에서 너 왜 그때 즉시 항고하지 않았어? 이 부분 물어봤겠죠. 어제 조사받고 나와서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던데 그때 당시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기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저희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심정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저런 것을 궤변이라고 하고 좀 더 쉬운 말로는 개소리라고 하지요. 만약에 지금도 그 생각이 옳다고 그러면 어저께 나왔을 때 아니 오늘 새벽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떳떳하게 왜 말을 못합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일단 이게 직위원이 했던 행동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직위원이 한 행동이 예전에 어떤 관례나 전통이나 아니면 규정을 따라서 했다면 그러면 항고를 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날로 계산하던 걸 갑자기 시간으로 바꿔서 했어요. 이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관례를 깬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항고를 해야죠. 심지어 법원 행정처장이 제가 기억하기로 국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검찰이 항고할 걸로 생각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일반 법조인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상식적이지도 않은 판단을 해서 범죄인을 풀어주는 행위를 했던 법원에 대해서 항고를 통해서 그게 멈춰지게 만드는 건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검찰이 죄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래서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게 검찰의 역할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예전에 있던 법원에서 뭐 2번의 위헌이 있다는 그 위헌 사례와 지금의 이 사안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끄집어 와가지고 즉시 항고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즉시 항고가 존재하는 이유는 만약에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검찰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현행법에도 있는 것이고요.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즉시 항고하는 게 맞다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실행하지 않은 건 윤석열을 봐주기 위한 본인의 생각이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졌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면 직위원이나 심우정 둘 다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범죄인을 풀어주기 위한 합작품이 아닌가 하는 판단과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우정은 뭐 하고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임세현 대변인님. 네. 심우정이 내란 이후에 조용히 숨지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좀 쉬고 있는데 내란에 저자가 관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단편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종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연결하다 보면요 하나의 대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만 보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 문제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보이지만 연결이 다 안 될 수가 없는 게 심우정이 무슨 근거로 갑자기 이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조희대라는 대법원장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직위원도 그 일 말도 안 되는 나를 때로 바뀌어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줬었고 그 다음에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안 한 건데요. 그러면 이게 정당했고 만약에 위헌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맞다면 그럼 그 이후에 이게 나를 때로 바꾸는 게 계속 정석처럼 돼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바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 업무 연락이라는 게 바로 내려가서 이거 때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딱 윤석열만을 위해서 그때 석방을만을 위해서 이 모든 온 우주가 힘을 합쳐서 우연히 겹쳐진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즉시 항고를 안 합니까? 지금 많은
자들도 당시에 지기현의 나를 때로 바꿨던 것에 대해서 이거는 바로 검찰이 즉시항고할 것이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 한 명만 미친 게 아니라 그 지기현 한 명 미쳤다 하더라도 그 검찰이 제정신이라면 바로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다수의 정설이었는데 이때 안 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러고선 자기가 무슨 위헌 판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헌법재판소 아니잖아요. 여기서 위헌 판결 왜 나오고 그리고 즉시항고도 안 했고 구속기장 선정 이 말도 안 됐고 그다음에 바로 또 바뀝니다. 때로 해야 된다고. 이 모든 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우연의 우연인 게 지기현은 아크로비스타의 윤석열, 김건희의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에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지기현과 죄송합니다. 그 심우전과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둘이 약간 헷갈렸어요. 지기현과 똑같은 심우전. 놈이긴 하지만. 예, 비슷한 예. 분들이긴 한데 또 연결고리 새로운 됐다. 걸 하나 또 폭로하시는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둘이 하도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 헷갈렸는데 심우정과 이 윤석열, 김건희 이웃 사촌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 식당에서 석방된 몇 번 만났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게 하나를 우리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 흐름에서 하나를 똑 뗄 수가 없는 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저는 말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심우정이 지금 저 인터뷰에서 보면은 너무 길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실을 이야기할 땐 굉장히 짧아요. 근데 지금 말의 문장이 하나가 계속 연결된 거 보면은 그냥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리를 너무 길게 한다. 예. 예, 거기로 한마디로 응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우정, 지기현 그 두 작 아니었으면 윤석열 어떻게 탈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또 탈옥을 꿈꾸고 있습니다.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에서 재구속을 시켰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에 구속이 돼서 수감 중에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기현 심우정이 합작품으로 탈옥을 했다가 내란 특검이 출범한 다음에 당시에 계엄을 저지르고 나서 이 지금 경호처 직원들을 통해서 특검에 검찰에 체포를 막으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강요를 시켰었고 그다음에 계엄령 포고와 관련해서도 나중에 포고문을 만든다든가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짓말들을 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혐의로 구속을 시킨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 지금 그 제대로 그 방어를 하려면 그 분량도 많고 재판도 여러 개 받아야 되니까 바깥에 있으면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좀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계속 중인 재판은 이미 10번째 안 나왔습니다. 7월 10일 날 재구속된 이후. 재판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으면서 나 재판에 나가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방어권 보장을 해서 풀어달라라고 보석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뻔뻔한 장입니까? 하여튼 진짜. 이 자들은 부부가 다 보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기는 이번에는 말입니다. 그럼 뭐 병보석입니까 말하자면? 아니죠. 병보석도 아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보석해 줍니까? 안 해줘야 되는데, 예. 안 해줘야 하는 일을 좀 전에 한번 했던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기현 심우정 작품으로. 그러니까 이 자들의 수법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이게 가능해서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다 던져놓고 혹시라도 투방질하다가 또 걸리면 또 알아 이번에 한번 풀려줄 수 있을지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번 보석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지기현 재판부가 지금 여기 그 지금 저거 기사를 아니에요. 보면 예.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체포 방해 사건 재판부. 예, 예. 35부. 달라요? 다른데. 아, 지기현이 여기에 아니에요. 보석을 청구를 예, 했어요. 다른데. 지기현은 25부죠. 그러니까 지기현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하고 있는 거고 네. 35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혐의로 체포를 막았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된 거니까 그 구속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35부 재판부에서 하는 거고요. 참고로 지난번 첫 번째 35부에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정식 재판을 하기 전에 그 재판 과정에서는 그 재판부의 재판장은 보여준 태도가 이랬습니다. 그때 윤석열 씨께서 또 뭐라 그랬냐면 나와가지고 그 윤석열 변호인들이 저희 말고 다른 재판파 변호사라고 오해될 것 같으니까 재판 좀 밀어주십시오라고 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 변호사 바꾸는 것 때문에 재판 못 바꾼다. 그래서 그건 안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편적이지만 그런 성향이 비춰질 때 이번에 보석 가능성은 어쨌든 이 판사는 지기현보다는 믿을 만해 보입니다. 25부 지기현이 아니고 네, 네. 35부니까 받은 사람. 그리고 또 재판장이 백대현 부장판사네. 백대현. 백 씨가 그런 짓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직위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직위원 판사가 제대로만 했어도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범죄인을 그렇게 풀어주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있다 보니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의 행동을 보니까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재명 당시에 유력한 대권 후보를 어떻게든지 좀 뭐 쫓아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보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전원합의체에 넘어간 재판 같은 경우에 3년이 걸렸대요. 통계적으로. 근데 9일 만에,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런 행동한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법원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지금 뭐 백모 판사 같은 게 백시니까 제가 믿어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을 조희대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장 물러나야 돼요. 그래야 사법부가 다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법조계에서 왜 이런 짓을 계속 하는지, 아까 이제 심우정 아까 뭐 길게 한 개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헌이라고 했던 얘기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잊어먹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추가를 짧게 드리면,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한 사건은 뭐였냐면요, 그 구속돼 있는 사람이 어머니 모친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법원이 야 모친상 기간 동안에 좀 풀어줘라 그랬는데 그걸 검찰이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가 야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그 위헌을 한 겁니다. 그거랑 지금 윤석열이 구속시킨 걸 풀어주는 거랑 같습니까? 심우정은 그걸 좀 같다고 그때 풀어준 거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 거죠.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자들이, 저도 뭐 법조인이지만 부끄럽지만 뻔한 얘기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막 뒤섞어가지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가 이렇게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 얼마 전에 조희대가 그 입장문 낸 거 있잖아요. 그것도 딱 두 문장인데 엄청 길게 이래저래 수사, 뭐 부사 엄청 다 썼는데, 사실 보면은 뭐 만났다 안 만났다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표현을 길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심우정도 비슷합니다. 뭐 앞에 위헌이 뭐고 한데 그냥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은 그냥 윤석열 풀어주고 싶었던 거 말고는 뭐가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이 보석 청구를 한 게 그나마 조희대 있을 때 한번 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조희대 있을 때. 그래서 만약에 특판이 정말 시작이 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입장에선 빼박이다 보니까 야 지금 빨리 조희대 있을 때 우리가 뭐라도 해보자, 뭐 보석 청구라도 해보자,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인용된다면 정말 우리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윤석열이 보석이 돼서 나오게 되면 이 윤석열 같은 놈은요 밀항 시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저희가 무슨 뭐 괜한 내피셜 이게 아니라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 상상 이외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밀항이든 뭐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도망가기 위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 청구만 했지 절대로 수용이 되면 안 될 것이고, 이 보석 청구는 보석 좋아하고 보석 많이 받았던 본인의 부인한테 보석 청구만 하면 그것만 가능하지 절대로 저는 이거는 허용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직위원, 심우정, 조희대 이런 자들 정리하지 않고 절대 새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공직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직자는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자기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겨눴는데, 지금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곧 이제 조사를 받게 되죠. 특검 출석하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아시겠지만 지금 박성재 구조가 그런 겁니다. 왜 이걸 또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 저번 전까지 얘기했던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앉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김건희 도이치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도저히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 싶어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내보내고 심우정을 앉히고, 또 뭘 했냐면 없앴던 임명하지 않고 있던 민정수석을 갑자기 앉히고 법무부 장관을 박성재로 앉힌 겁니다. 순서가 김주현, 박성재, 심우정으로 쭈루루, 그러니까 윤석열과 가까운 자들로 법무부 장관부터 민정수석부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줄을 딱 세운 거예요. 한 라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랬던 심우정이었고 그랬던 박성재니까, 그 박성재는 또 뭘 했냐? 당시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선포를 이끌어니까 법무부로 이동을 해서 갑자기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좀 계엄령이 내려지는데, 그럼 우리 검찰은 뭘 해야 될까?
거기 이제 합수부에 지금 검사 파견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검찰 당시에 담당하고 있는 인사 담당하는 국장한테 연락했던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박성재와 관련한 부분을 심의정 때 조사를 했을 거고, 당시 법무부 회의에 들어갔었을 때 사표를 했던 유혁정 감찰관 있지 않습니까? 유혁정 감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그 특검에서 밝혔어요. 전 감찰관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당시 계엄과 관련된 회의가 들어갔었을 때 박성재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계엄이 잘못됐는데 도대체 왜 이런 회의를 우리가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만약에 박성재가 어쨌든 지금 계엄령 떨어졌으니까 뭘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된지 못 된지에 관해서라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 않겠냐라는 식의 뉘앙스만 풍겼어도 자기도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이거 지금 우리 해야 될 일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막상 회의가 열리고 나니까 박성재 밑에 있던 그 간부들 중에는 이 포고령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첫 번째부터 정치를 금지한다라거나 국회를 해산한다거나 이런 거는 계엄 요건에도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박성재가. 그럼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구나. 그리고 또 뭐랬죠? 계엄이 해결이 돼서 수포된 무산으로 돌아간 이후 그 다음 날에도 이른바 안 가가지고 상인회동에서 또 그 이상민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있던 박성재 같이 법조인 주역들 김주혁까지 해서 또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핵심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성재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모였는데 7만 명이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경찰이 이럴 때는 잘 안 세나요? 그 정도 안 돼요. 될 수도 없고. 그런데 7만 명이 모였든 70만 명이 모였든 거기에서 했던 얘기들이 참, 그걸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장외투쟁을 합니까? 여당이 독주한다고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윤어게인 들고 부정선거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로 다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자가 이재명 당선 무효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게 김민수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뜻인지,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어제 김민수가 했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12개의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이재명 당선 무효! 이재명 당선 무효! 자,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 놓고 만약에 저건 개인 의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입을 털어 막아야 그것은 개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저게 현장에서 막지 못했다도 그 다음에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당 대표든 대변인든 나와서 이건 김민수 개인 의견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 저 들어본 적 없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표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국민의힘이 한 번이라도 김민수 개인 의견을 얘기한 적 있어요,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잖아요. 저건 국민의힘의 의견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면. 대선 불복 아닙니까? 국민들이 선택한 대선 대통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불복하는 거예요. 극단을 택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극우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저 따위로. 저게 잘하는 행동입니까? 그렇게 가보세요. 한번 극단으로 가서 해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아니, 국민들이 자기들이 선택 안 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이 없이 합법적 방법으로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 안 한다고 본인이 인정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의 그래도 최고위원이라면 연단에 올라서 공식적으로 발언할 땐 저 따위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대선 불복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은요, 대선 불복하고 지금도 불법 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가끔 얘기하지만요, 제가 볼 때 진심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그냥 국민들에게 잠깐 현혹시키려고 하는 얘기고요. 진심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아니, 실제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부정하고 있어요. 그게 극단이라고 해요. 극단을 선택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불법적인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합법을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의 태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거기와 동조하는 세력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선 무효, 대선 불복을 공개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는데 저걸 가만히 듣고 있다. 그러면 국힘의 뜻이냐?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무대 뒤에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들 뒤에 쭉 있어요. 충분히 제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민망한지 물러나라 할 때 그냥 다들 가만히 약간 쳐다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저 말을 제지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김민수 이 최고위원이라는 이 사람은 그동안에 있었던 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도 했고, 그리고 당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윤석열 그다음 김건희 석방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자야말로 반헌법, 반국가, 반범법 세력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본인이 뭔데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이 무효라고 얘기하고 내려오라 마라 얘기합니까? 그 개인 자격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식 행사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오히려 당선 무효는 통일교 약 12만 명 플러스 알파 일반 뭐 그 종교를 참칭하는 이 세력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 민의를 왜곡했던 것과 불법 선거사무소 3개를 운영했던 것들 이런 게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된다 하면 그야말로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 국민의힘은 400억 가량의 돈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당선 무효형이지 왜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금 100일밖에 안 된 대통령에 대해서 저딴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나라가 싫고 우리나라 민의에 의해서 민심이 선택한 대통령이 싫고 우리나라 국가에 대해서 선택한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싫고 한다면 그냥 본인이 이 나라 떠나십시오. 본인이 떠나세요. 그냥 보니까 딱 생긴 걸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뭐 하여튼 이제 최고위원 자는 제가 보니까 미쳐도 이제 적당히 미쳐야지 이제 완전 도른 것 같아요. 눈도 그렇고. 김민수뿐만 아니라 장동혁도 앞에서 얘기했는데 장동혁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정상들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지금 왜 저렇게 합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왜?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통일교 신자들 12만 명 당원 가입한 것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